우리 집에서 아줌마들이 놀았어. 그때 9시 30분 돼가지고 우르륵 하고 소리가 나대. 이 개가 뭘 쏜나 하고 보니 불꽃이 막 나와. 그래가지고 어머야 불났다고 막 전 난리가 났지. 한적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해 12월 29일 밤 9시 38분경 단독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. 큰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 파편이 5m 이상 날아갈 정도였다는데요. 불이 좀 크게 났어요. 네, 그런 거 처음 봤어 난. 아유, 무서워 진짜 무섭더라고. 불은 119가 출동한 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마는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. 신체가 나오더라고. 사람 주관 신체가. 이 사람이 명함이. 지금 처음에 봤던 게 아주머니가 요 중간쯤에 작은 방 중간쯤에 계셨었고 첫째 아들이 소파 앞에 바닥에 다 있었고 39살의 김민정 씨와 세 자녀가 발견된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답니다. 구조자들이 웅크린 자세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자세. 거기에 이렇게 돌아간 상태고 바로 누워 있는 그런 자세들인데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게 아닌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. 보통 화재 현장의 사망자는 탈출을 시도하다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되기 마련인데 민정 씨와 세 아이들은 마치 잠을 자듯 누운 채로 발견된 겁니다. 여기가 안방. 안방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. 그런데 여기 작은 방. 다 살아있잖아요, 근데. 사망자들이 발견된 작은 방은 검은 그을음 외엔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. 정황상 특정 지을 만한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없고 다양한 원인 중에 방화라는 부분도 있거든요.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. 그런데 일가족 4명이 죽은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째 유력한 방화 살해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붙잡힌 사람은 놀랍게도 41세 여성 이 씨. 숨진 민정 씨와 왕래가 잦던 이웃 언니였습니다. 왜 그러셨어요? 들어오지 마세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이 씨가 밝힌 일가족 방화 살해의 이유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. 주택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이 채무 관계 때문에 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1,800만 원을 빌려주고선 이자를 원금을 한 달에 50만 원, 이자는 매월 18만 원, 그래서 68만 원을 변제받게 됩니다. 실제로 화재 현장의 신발장 속에서 발견된 메모엔 민정 씨와 이 씨 사이에 채무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.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뭐 욕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.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? 봤어. 자주 왔다 갔다. 굳이 애들도 만날 태워다 주고 그런데 애들 땀지.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숨진 민정 씨 가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여자가 들고 왔어. 누구예요? 우리를 그 여자가 죽인 여자가. 아, 여기로 왔다고요? 응. 이 씨가 밤에 전화하고. 누구한테요? 여기 작은 집에다가 밤에 가 죽었다고 전화하고. 이 씨 어머님한테? 응. 그런 여자가 어딨나 세상에. 응. 아무렇지 않아. 아무렇지 않아. 피의자가 직접 사고 소식을 전하며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. 게다가 그녀는 친한 언니의 모습으로 화재 현장에도 나타났었습니다. 화재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가면서 애들이 있는데 올라가더라고요. 저 아줌마 붙잡아! 못 올라가게 잡아는 소리 질렀거든요. 친한 언니 이 씨의 진짜 얼굴은 소방차가 출동하던 그 길목의 CCTV에서 드러납니다. 소방차가 지나가자 길가에 서 있던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. 이 차를 몰던 사람이 바로 이 씨였던 겁니다. 불을 질러 일가족을 살해한 후에도 친한 언니로 위장해 모두를 감쪽같이 속였던 이 씨. 마을 사람들은 방화 살해범이 돼 돌아온 이 씨의 민낯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. 사건 발생 당일 오전 9시 20분. 집을 나선 이 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병원이었는데요. 불면증 치료를 받아오던 이 씨는 이날도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. 29일날 28일 집 팔았어. 2시 11분.
그날 오후 2시 11분 약국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28정을 구입했고 그 후 마트에 들러 과자와 음료를 샀는데요.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음료였습니다. 이 씨는 오후 6시 13분 다시 한번 집을 나섭니다. 수면제와 휘발유, 음료가 든 가방을 들고 태연하게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데요. 친한 언니로 민정 씨의 집을 방문한 그녀는 3시간 후 불을 질러 일가족을 살해합니다. 당시 상황을 이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. 캔맥주까지 3잔째? 그런 다음에 언니가 병수 새끼 놔놓고 자존심만 쎄 빠져갖고 잘 남기냐고 화를 나게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수면제 세알 넣고. 근데 영주가 못 봤어요? 네. 아니 여기 있으면서 못 볼 리가 없잖아. 여기 애들이 다 있는데 영주 먹으라고 세알을 넣었다고? 네. 여기다가? 네. 그럼 총 6알을 넣었네? 그래서 이 세알은 제가 먹었어요. 먹으면 본인이 자지. 그 앞뒤가 안 맞잖아. 그럼 애들은 언제 먹였어? 수면제 나보고 뭐 병수 새끼 얘기하면 화가 나더라고요. 애들이 이거 안 봐서 달라 그래가지고. 그럼 잠깐 안 봤을 때 이렇게 네가 달라 그랬다? 어?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넣어주니까 달라? 그럼 애들이 그냥 줘? 그리고 이 보는 앞에서 넣었어? 아니요. 어디 가서? 집에 가가지고. 수면제로 민정 씨와 아이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그녀는 유유히 집안을 빠져나옵니다. 그리곤 집 근처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를 기다렸습니다. 우리 연도미사 드리는데 와 있더라, 거기 서 있더라. 죽인 여자가 그럼 자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가 어느 입에서 나왔냐니까는 인연을 가리키는 거야. 저 여자 입에서 나왔다고.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사게 된 겁니다. 3회에 걸쳐 진술을 받으면서 각기 내용이 다 틀립니다. 남편이 오는 날 택했다는 거는 범행을 남편 쪽으로 미는 듯한 그런 진술을 했었고요. 이웃들은 그녀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CCTV를 확인해보니 방화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도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. 어렵지만 밝게 살았던 이 씨와 일가족 4명을 계획살인한 이 씨.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일까요? 사고 나고는 한 2, 3일 있다가 한 2번 봤어요. 태연하게 그냥 뭐 애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 버리러 나오고 그러고. 그런데 이 씨의 행적을 쫓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장애가 있는 아들 외에도 아이들 여러 명이 이 씨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.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 씨가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? 취재 도중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이스키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되나요? 아니 그냥 선후배 아는 지인인데. 남자는 자신이 이 씨의 학교 후배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 집에 우리 애들이 있어요. 지금 이스키 씨가 돌봐주는 애들이. 그걸로 이제 이스키 씨가 돌봐주고 그걸로 뭐 어쨌든 생계를 근근히 그렇게 해 나갔단 말이에요. 2년 전부터 자신의 3 자녀를 이 씨에게 맡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약간의 살해를 해왔답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이 씨의 수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. 직업은 없어도 자기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본인 건 한 110만 원가량 받는 걸로, 애들 부양해 주는 걸로 한 300만 원 받고, 그렇게 받은 게 한 2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수입은 좀 있었어요. 이 씨는 2년 전부터 월 4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민정 씨에겐 2014년 4월을 마지막으로 돈을 갚지 않았던 겁니다.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? 캐피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월 지출되는 액수가 200만 원 이상, 전체 액수가 200만 원 정도 파악을 하는데 그건 더 파악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. 나머지 돈으로도 민정 씨에게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씨는 빚을 갚을 계획 대신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.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 씨의 가족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?
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오빠 네, 오빠네. 네. 잠깐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? 아이고 얘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돼. 어떻게 방송에 나왔는데요? 우울증이라는 약을 먹는 걸 하나도 방송 안 해주고. 언제 돈을 빌렸다고 얘기는 안 하고 요번에 사건 터지고 내가 다 알았어요. 봐요. 우울증이 범행 이유라 하기엔 이 씨는 너무나 계획적이었습니다.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었는데 잠깐 동안의 기억을 잃었다. 자기가 그날 아르바이트 했던 돈이랑 통장이랑 그 몽땅 다 잃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. 그 여자가 동행을 했고 음료수를 줬대요. 이 씨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친한 언니라는 가면을 쓴 채 민정 씨 곁을 맴돌았던 게 아닐까요? 살해하지 않고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. 방화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 그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경계, 의심,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포착하지 않았을까.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언론에서도 좀 종종 보도가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만들게 되면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봤을 때 아이들은 이 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과 보조로 밖에는 피의자에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모자 좀 빌게요! 모자 좀 빌게요! 그냥 얼굴 좀 쳐다보게! 얼굴 좀 빌겨봐요!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! 제가 물어볼게요. 잠시만요. 인면수심의 범행과 뻔뻔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격분합니다. 개 같은 년아니는 얼굴이 계획하셨어요! 출발! 친한 언니라는 탈을 쓰고 너무도 잔인하고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운 이 씨.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씨의 소나귀에서 희생된 민정 씨는 따뜻한 살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 아이를 살뜰하게 돌본 엄마였습니다. 그리고 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친한 이모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. 이제 이 씨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. 그것이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.